네, 안녕하십니까. 김하인쌤입니다. 자, 질질 끄는 학원 거리절에 보내버리고 인법 이론 강의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한 3번 정도 보시면 좋고,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도 한 2번 반복하시고, 이 합격서가 얇잖아요. 합격서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기출문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가 3종류인데 오늘 공부한 합격서 요약집이고, 존배 기출은 매일매일 강의 올려드립니다. 다음에 이 PPT 자료 필기하지 마시라고 강의 노트 3가지가 있습니다. 3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2권을 동시 구입하실 때 할인 혜택이 있고, 이 계좌번호를 이제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번호 문자로 아래 4가지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4번째, 과목도 적으세요. 뭐 민법인가 또는 중개사법인가 적으시고, 교재 이름 정확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제23강입니다. 교재는 김하인 합격서 요약집입니다. 벌써 우리가 거의 절반가량을 끝냈네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게 항상 사유각은 반복해야 되죠. 한두 번 들어서 이해 안 되거나 애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신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민법상 물권 8개가 있죠. 먼저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이 있고,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이 인정됩니다. 한편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서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이죠. 내 건 내가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물권이라는 게 이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을 제한시키는 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용익이란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한을 제한시키는 물권이고, 담보물권은 소유권의 처분 권한을 제한시키는 물권이죠. 각각 3개씩 있습니다. 용익이 3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가지가 있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권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죠. 부동산과 연관없어서 시험범위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7개 물권을 공부하죠. 점유권과 본권 중에 소유권, 또 본권 중에 제한물권 중에 여기 3가지, 총 8개가 있는데 우리는 질권을 제외한 7개 물권을 공부합니다. 지난주에 소유권 하셨거든요. 이번 주에는 이 3가지 용익물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아무튼 용익이란 타인 걸 빌려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소유권은 내 거예요. 제한물권은 남 거, 네 거. 그러니까 이것은 타인 물건에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이 내 걸 내가 제한하는 거 아니겠죠? 타인 물건을 제한하는 물권, 타물권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 이 시간에는 이제 용익물권인데 이 3가지가 있잖아요. 이 2개가 땅지자로서 이 2개는 토지에만 나와요. 토지에만. 근데 전세권은 토지 건물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지상권부터 들어갑니다. 용익물권에서 여러분 합격서는 자 57페이지입니다. 합격서 57페이지. 57페이지고 강의 노트는 150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노트를 많이 이제 질문하시던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칠판에 있는 PPT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그리고 상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씨도 크고 컬러감도 있죠. 그래서 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상권 총소리입니다. 이 포론도 여러분 교재하고 똑같다 그랬죠? 자, 그럼 이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우리 갑소유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토지 임대차 할 수 있고, 토지 임대차 또는 토지 지상권 셋 중에 하나를 우리 취득하면 갑토지를 합법적으로 빌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생활은 임대차가 제일 많죠. 그래서 토지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빌리는 자, 우리 채권을 취득해야 소유자가 더 유리하죠. 만약 우리 이런 물권을 취득하면 우리 힘이 세지니까 소유자에게 불리할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소유자가 이런 걸 다 하니까 실생활에는 임대차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이 딱 가정해 보세요. 그럼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번 갑소유 부동산에
등기 물고에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지상권이라고 등기해야만 을은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설정자죠? 설정자. 갑이 설정자죠? 우리 타인 부동산의 지상권을 취득한 지상권자로 부릅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설정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등기부 갑고 소유자가 설정자다. 그래서 이거 시옷, 시옷, 앞글자 시옷, 시옷 하세요. 안 헷갈리죠? 시옷, 시옷. 만약 이게 전세권이면 누가 전세권 설정자예요? 소유자가 설정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만약 이게 저당권이면 누가 저당권 설정자예요?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 숏, 숏. 얘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지상권을 공부하는데 항상 물권은 법정주의, 법에 정해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279조가 있어요. 지상권자는 을을 말하죠. 빌린 자, 이렇게 타인 토지, 타물권,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 동남처예요. 소유. 책의 소유.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에 동남처요.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럼 소유와 사용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소유, 사용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예, 소유라신 분은 욕심이 많은 분이고 사용이 더 중요하죠. 동그라 한번 하나 더 쳐요. 용익,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죠. 용익물권입니다. 자, 그럼 건물 기타 공작물 그랬는데 건물과 공작물 어떻게 더 큰 개념일까요? 건물과 공작물 어떻게 더 큰 개념이에요? 공작물이 더 크죠. 공작물은 뭘 지은 거죠. 공작물 안에 그 중에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기타가 있으면 앞에 예시, 예시입니다. 뒷말에 예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작물 안에 뭐 건물도 있고 예시. 그 다음에 뭐 전신주, 광고탑, 터널, 교량, 다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시입니다. 기타 앞에 있는 예시. 다른 애 들어오면 만약에 소, 돼지, 기타 동물 그러면 동물을 예시가 소, 돼지 그런 말이죠. 아, 지금 국어 시간 아닌데. 그러죠? 그 다음 수목,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 지상권은 수목, 수목 있잖아요. 바로 밑에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그럼 자, 1항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은 그 다음 말을 가로치세요. 이거 상하 범위를 정하여 가로 딱 쳐놓으세요. 상하 범위를 정하여. 이 말이 나오면 아, 구분지상권이구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구분지상권 써주면 좋지만 안 써주면 어떻게 알아요? 가로친 거. 상하 범위를 정하여.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목적 할 수 있다. 여기 일반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있거든요. 일반 지상권. 근데 구분 지상권은 수목이 없다. 이게 시험이 냅니다. 이런 유치한 걸. 그래서 시험이 냅니다. 자, 구분 지상권은 지하, 지상 공간 상하 범위를 정했죠. 예를 들어 지표에서 지상 10m에서 20m만 빌릴 수 있죠. 지표에서 어디 10m에서 20m 여기만 빌려서 한전이 고압선 보낼 수 있죠. 이렇게 상하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상 10m에 나무 심을 수 있나요? 나무는 뚝 떨어져 버리죠. 만류인력 법칙. 그래서 소목 X 이 유치한 걸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일반 지상권 하는데 지상권은 이제 물권이고 토지 일부도 가능합니다. 일부를 빌려줄 수는 있죠. 가능해요. 근데 소유권과 저당권은 특히 저당권 일부에 나올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빌리는 건 일부에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지상권 중에 특이한 게 이 담보지상권이 있습니다. 실생활은 이게 더 많죠. 자, 예를 들어서 갑에게 나대지가 있어요. 을은행에서 10억을 빌려주고 나대지에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저당권 목적이 나대지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누가 건물을 짓게 되면 토지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면 저당권의 목적물이 나대지 토지인데 건물 지으면 토지 가치가 하락하니까 은행은 건물을 못 짓게
막아둬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은행이 여기서 보통 여기다가 지상권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지상권은 은행이 토지를 사용할 생각 없죠. 이 저당권 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라 이것을 담보를 위한 지상권에서 담보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은행은 토지 사용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보통 공짜, 무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게 담보지상권입니다. 그런데 이후 이 채권이 소멸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했거나 시효로 소멸한다.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필요 없어 소멸합니다. 그럼 지상권은 저당권을 위한 장난감이었죠? 부종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일단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책에 동그라미 1번은 의의라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 담보지상권은 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부종하여 소멸한다. 즉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먼저 소멸해요. 그리고 이 담보지상권도 그에 부종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최근에는 아리가드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다시 가백의 나대지가 있어요. 을은행이 10억을 빌려주고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못 짓게 무상 담보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제3자가 을 허락 없이 병이 이렇게 불법 무단으로 건물 신축합니다. 그럼 지상권이 침해됐죠. 그럼 을을 지상권을 근거로 병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내 허락 없이 건물 지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나 월세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권이 무상이라 공짜죠. 애초에 임료이익이 나올 수 없어요. 따라서 이 지상권을 근거로는 돈 달라고 못합니다. 어차피 무상이라 임료이익이 없어요. 대신 을 허락 없이 건물 지었으니까 건물 철거해. 그리고 토지 인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 거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같이 돈 달라고 못합니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3번 담보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료, 임료 상당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제3자 병이 목적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지상권자 을은 목적 토지 사용 수익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대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반환을 청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특이한 담보지상권 먼저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상권의 존속기가 있는데 자, 제가 용익물권이라고 쓰지 않았죠? 용익권. 그러니까 용익권이니까 물권, 채권 다 포함돼요. 아무튼 빌려 사용하는 권리 다. 빌려 사용하는 거 다. 그럼 용익권마다 이런 게 있거나 없거나 합니다. 먼저 최단 존속기간이란 최소 몇 년 이상 하란 말이고 최장 존속기간이란 최대 몇 년 이하로 하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용익권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 용익권마다 다 이런 게 있거나 없거나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잘 안 외워져요. 공부할수록 이게 헛갈리게 됩니다. 잘 안 외워져요. 시험에 나오면 약간의 운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숫자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 공법 선생님은 공법 숫자 다 외울까요? 못 외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자, 일단 지금 공부한 용익권 중에 지상권. 이 지상권은 일단 최단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5년 이상, 15년 이상, 30년 이상 그 제한이 있어요. 근데 최장 존속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영구 설정 가능하다. 그래서 100년, 200년, 5000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권이 있으면 토지를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누구에게 유리하죠? 빌리는 자가 유리하죠. 빌리는 자는 마치 내 토지처럼 막 30년 이렇게 100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고 빌리는 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상권 실생활에 본 적이 거의 없는 거죠. 이 엄청난 최단 기간이 있습니다. 반면 최장 존속기간 없어요. 그래서 자, 양가로 1번 58페이지 가시면 58페이지 상단에 법조문 208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존속기간을 약정했다 그랬죠. 자,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면허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호 앞에 말은 그냥 보세요. 석조, 석회조, 연화조. 요즘 이런 말 누가 안 쓰죠? 이 법이 1960년에 만든 법이라 옛날 그런 구시대적 표현이 써 있네요. 우린 그냥 견고함부터 보세요. 견고함부터. 견고한 건물, 철근 콘크리트,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할 때 자, 30년 딱 동남치시고 30년. 다음 2호는 자, 존호가 몇 호죠? 존호가 1호죠. 그러면 존호 2호 건물이란 존호 1호에서는 견고한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존호 2호 건물이란 견고하지 않은 건물, 소유를 목적할 때 15년입니다. 예를 들어 뭐 초가집을 지은다. 아니면 내가 개장 사는데 계집을 한 20개 계집 20개. 판자로 계집 20개. 그런 거 소유 목적할 때 15년입니다. 3호 건물 이외의 공작물. 건물이 아닌 공작물. 뭐 교량, 터널, 다리, 그다음에 광고탑, 뭐 전신주 이런 것들 소유를 목적할 때 5년 이렇게 단축하지 못한다. 다음 2항에서 1항, 전항, 1항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 전항 기간까지 무조건 연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자, 철근 건물 지을 목적인데 15년 약정하면 약정 무시하고 무조건 30년까지 연장한다. 다음 계집 지을 목적으로 5년 약정하면 무조건 15년까지 연장해버립니다. 약정 무시해요. 광고탑 지을 목적으로 1년 약정하면 무조건 5년까지 연장해버립니다. 약정을 무시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최단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남 토지 빌리면 보통 그 토지 뭐 할까요? 설마 계집 지을까요? 보통 철근 콘크리트 건물 짓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30년이 돼요. 그러면 빌린 자는 마치 내 땅처럼 30년간 사용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는 이전에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지상권이 별로 없는 겁니다. 반면 최장기 없다. 연구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이제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설정이 뭘까요? 설정이 뭘까요? 설정이 약정특약이에요. 설정이 뭐다? 약정특약, 계약. 우리 여러분 히터나 에어컨 온도 설정하죠. 공공장소에서 내 멋대로 하면 옆 사람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묵시적 합의하에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설정이 뭐다? 에어컨 설정처럼 법에서 설정은 합의 약정 특약이에요. 합의 약정 특약 계약 둘이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합의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요. 그 말은 기간 안 정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민법에서 이제 기간 정해야 한다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기간 안 정했을 때 어떻게 할까? 법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뭐뭇은 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 틀려요. 그럼 281조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그 기간은 존조가 몇 조죠? 280조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그럼 1항은 공작물, 지상물 종류는 정한 겁니다. 뭐 철근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기간 안 정한 겁니다. 그러면 30년이 된다. 또 뭐 초가집, 계집 정했어요. 근데 기간 안 정하면 여기서 15년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항은 자, 지상권 설정 당시에 지상물이나 공작물, 지상물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네요. 그때는 존조 제2호 건물, 견고하지 않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항은 지상물, 공작물도 안 정했어요. 그때는 뭐로 본다? 그때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약간 안 먹여서 죄송합니다. 자, 지상물 공작물 종류도 정하지 않았죠. 그러면 몇 년? 여기 15년. 전조 2호가 몇 년이죠? 15년으로 보게 됩니다. 15년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지상물 공작물 안 정했죠. 그럼 여기서 전조 2호 건물이니까 15년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차이, 세세한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자, 이어서 이제 양가로 3번으로 오시면 양가로 3번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 있는데 이것은 자 토지 빌린 사람 이 3명 다 있다. 셋 다 있습니다. 셋 다 토지 빌렸죠. 토지. 최근 시험에는 토지 전세권이 나왔죠. 자, 예를 들어서 갑에게 나대지가 있어요. 을이 빌렸습니다. 만약에 지상권으로 빌렸다. 그럼 토지는 갑소유고 을이 지상이 만약에 갑토지 빌려서 황토방이나 뭐 찜질방을 딱 지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죠. 토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 토지는 갑소유, 찜질방, 건물은 을 소유가 되죠. 그럼 이게 만약에 30년이라면 30년이 끝났네요. 그러면 을은 원래 어떻게 되죠? 을은 원칙적으로 기간 끝나면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되죠. 근데 30년 지났는데 찜질방이 멀쩡히 현존합니다. 그럼 철거하기 아깝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상권 한 번 더 하자고 갱신 청구합니다. 근데 기간 만료일 때만 갱신 청구 가능하고 지로 연체 이때는 안 돼. X. 지로를 연체하면 그때는 청구 못합니다. 언제만?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만 갱신이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청구권이라 갑이 승낙할 수 있고 갑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갑이 승낙하잖아요. 그럼 한 번 더 하죠. 그럼 또 30년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내 토지 60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야 나도 죽기 전에 내 땅 좀 밟아보자 라고 거절했어요. 갑이 거절하면 을은 그래? 그럼 내 건물 감도가 사 할 수 있어요. 내 건물 사! 매수해! 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건 표현이 청구권이지만 법적 성질이 형성권입니다. 내 건물 사 그러면 갑 동의 없이 바로 매매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갑은 거절할 수 없다. 내 건물 사 그러면 바로 매매가 형성돼 버립니다. 갑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리고 물권이라 다 강행법규에 속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권리 다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내 건물 사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사야 됩니다. 그럼 갑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이거 만약에 30년이면 갑은 을 때문에 30년간 먹고 살았어요. 을에게 토지 사용료 30년 받아서 을 때문에 30년 먹고 살았다고요. 그러면 30년 지나면 이 토지는 몇십 배 올랐어요. 몇십 배. 건물은 날곧 나갔겠죠. 30년 된 찜질방 곰팡이 들어서 누가 줘도 안 가져요. 그럼 얼마나 쌀까요? 그래서 아주 싸게 그냥 갑이 사주는 겁니다. 싸게. 그리고 건물 철거해 버려요. 그리고 멋지게 주상복합 딱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에게 뭐 하등의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이걸로 팔자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 보장을 을에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폐차할 때하고 비슷해요. 폐차. 건물 폐차한 것처럼 우리 팔자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돈이 없어 못 사지 설마 매수 청구 당할까봐 토지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갑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283조가 있는데 자, 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 이때 소멸이란 지로연체 X 기간 만료를 말합니다. 그 다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목이 현존한 때에는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럼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자, 2항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 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럼 지상권자는 상당 가격으로 1항에 뭐 건물, 공작물이나 소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바로 매매계약이 형성됩니다. 그럼 시험은 토지임대차에서 많이 나와요. 셋 중에 토지임대차가 실생활이 제일 많죠.
그래서 지상권에서는 법적 의미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임대차에서 많은 판례를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효력에서 이게 지상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자, 그럼 지상권과 전세권 잠깐 비교해 볼게요. 지상권 물권으로서 양도 가능하죠. 양도가 매매할 수 있죠. 지상권이라 매매할 수 있어요. 전세권도 물권으로서 매매 양도 자유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는데 지상권을 양도하지 말자고 약정하면 그 약정 무효입니다. 없는 거하고 똑같다. 근데 전세권은 양도금지 약정 이거 유효입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법에 써 있으니까. 항상 물권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민의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306조가 전세권이죠. 306조 어디가 있냐면 자, 합격서 6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합격서 65페이지 상단에 306조 있어요. 그럼 피셨나요? 자, 306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동남쳐요. 씁니다. 매매. 양도가 매매다. 양도 매매에 쓰셨죠? 또는 자, 담보 동그라미. 담보에 씁니다. 저당권. 전세권도 저당 설정할 수 있어요. 저당권 쓰셨죠? 저당권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전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그 다음 타인에게 여기가 다시 빌려준다. 다시 빌려주는 게 전전세 또는 임대입니다. 다시 빌릴 수 있다. 근데 여기 그러나가 있네요. 단서. 그러나 설정. 아까 설정이 뭐라 했죠? 설정? 합의, 약정, 계약. 둘이 정하다. 합의 약정으로 이 양도 같은 걸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나 때문에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 가능합니다. 그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특약이 없을 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여기 분명히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오세요. 다시 앞으로. 자, 58페이지. 이제 중간쯤에 하단에 양괄호 1번 지상권 처분 있죠? 그럼 거기 동그란 지상권 처분 있죠? 자, 그 바로 아랫줄.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가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가로 열고 제 282조라 써드렸죠? 그래서 이게 282조인데 잠깐 칠봐 보세요. 근데 자, 전세권은 그러나가 있지만 지상권은 그러나가 없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따라서 지상권은 양도금지 약정 이건 무효입니다. 이 약정하더라도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양도성은 절대적 부정되므로 소유자가 설정자 의사에 반하여도 무조건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죠. 자, 그럼 지상권은 양도할 수 없다. 그 말 무조건 틀려요.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권도 저당권 목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양괄호 1번 내용. 아무튼 합격서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 이제 지료지급 의무가 있는데 지상권은 유상, 무상, 공짜 가능합니다. 그걸 가장 유식하게 토지 사용료 지료 지급이 지상권 성립 요건이 아니다고 표현합니다. 무상, 유상 가능하다. 그래서 지료를 약정했을 때만 지료를 지급합니다. 그럼 이제 강의 노트 154페이지 잘 계속 적어드립니다. 그럼 유상일 때 지료를 체납 안 냈네요. 그때 이제 오른쪽 59페이지 합격서 59페이지 상단의 법조문에서 287조가 있습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 지상권자가 몇 년이죠? 자,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곧바로 지상권 끝나는 거죠? 곧바로 소멸 당합니다. 그럼 지상권자는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그럼 여기가는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자, 이게 시간 순서 1번. 갑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우리 갑에게 지를 1년 연체하더라고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소유권이 양도됐다. 토지 소유권이 양도됐다. 근데 우리 이 버릇 어디 갈까, 이 버릇. 그래서 양수인, 매수인, 양수인에게도 또 1년 연체했습니다. 지금 시간 순서 아시겠죠? 그럼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세상에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대법원 제가 판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4번이 토지 소유권 매매 양도죠? 자, 그럼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다시 뭐라고요?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 보고 이건 정말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 현상을 이렇게 옮겼을까요? 이건 정말로 노벨 문학상 값이에요. 노벨 문학상 값. 대단합니다. 그럼 양수인평은 이거 합산해서 2년이니까 야, 너 끝났어. 나가. 라고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자, 이 1년은 병하고 상관 있나요? 없죠. 이 1년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고 이 1년은 병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병액이 2년이 돼야 청구할 수 있고 이거 합산해서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수인 병액에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애우지 마시고 이 1년은 병과 상관없죠. 병액이 밀린 것은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산해서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288조. 근데 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의 통지가 있는데 이제 이 시험은 상당 기간 또는 즉시 둘 중에 하나로 냅니다. 그럼 즉시 X라고 하면 되는데, 자, 이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에 그 다음에 지상권 을이 있는데 이제 1-1 부기등기로 세 번째 저당권 병이 나왔습니다. 그럼 부기등기 돼 있으니까 갑과 을 중에 누가 병에게 돈 빌렸죠? 갑과 을 중에 누가 병에게 돈 빌린 거예요? 을이 빌렸죠. 을이 병에게 돈 빌리면서 1번 지상권의 저당을 설정한 겁니다. 이처럼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방금도 받고 물권 첫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물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근데 방금 했잖아요. 방금. 동그라미 치고 저당권 썼잖아요. 전세권에. 했다니까. 자, 그럼 이 현상을, 이 부기등기를 뭐라 하냐면 부기등기. 네, 보세요. 지상권이 저당권 후 목적인 때라고 합니다. 다시 1번 지상권이 저당권 후 목적인 때라고 표현해요. 여기다 1-1 부기등기. 다음 전조가 지상권 소멸 청구.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즉시 하면 틀리고 상당 기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 네 번째로 갑에게 2년 연체했죠. 그럼 지상권이 없어지겠죠. 그럼 지상권 없어지면 누가 손해보죠? 병. 병은 을에게 돈 빌려주고 지상권에 저당 설정했는데 그 지상권이 없어져 버리면 병은 담보 목적물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자는 병에게 통지해줘요. 그리고 즉시가 아니고 상당한 기간 경과 후 이 지상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즉시 X. 왜냐하면 병은 담보 목적물이 지상권인데 없어지면 다른 대체할 담보를 요구해야겠죠. 그러죠? 하다못해 을 장기라도 뜯어야겠죠. 장기라도 뜯으려면 칼로 배도 자르고, 그러죠? 장기 꺼내고 배 꼬매고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즉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경과하고 지상권 효력이 소멸한다. 그 말이죠. 소멸한다. 즉시 X.
다음에 이제 준용 규정이 있는데 다 앞에서 공부했던 거죠. 지상권은 먼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고, 지상권도 토지를 점유하니까 점유권에 의한 물청, 그리고 상린관계 규정도 다 준용이 됩니다. 다 공부했던 거죠.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을소유 토지네요. 을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 틀린 겁니다. 1번, 갑은 그가 을 토지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유보, 소유권을 남겨두고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자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있다고 물권 변동할 때도 이미 공부했어요. 물권 변동할 때. 정말 했냐고요? 아, 그럼 했지. 알아서 확인해 드릴게요. 자, 합격서 42페이지. 합격서 42페이지 가세요. 42페이지. 그럼 하단에 박스 있죠? 박스에 4번 보세요. 4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 남겨둔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 또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 남겨둔 채 지상권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건물 소유권만 남겨두고 지상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필요 없는 거 빼고, 자 4번 뭐 2번 3번은 필요 없어 뺐어요. 4번 을 토지를 양수한 정은 양수인 매수인 갑의 을에 대한 지료인책을 합산해서 2년 지료가 인체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양수인 청유액이 2년이 돼야 가능하고, 앞사람 끝까지 합산해서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5번 갑, 지상권자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금 써요. 1-1 부기등기 설정한 경우 지료인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다음 장기를 뜯어야 되니까 즉시 X 상당기간 경과하고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이 판례가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럼 한 문제 더 볼게요. 지상권 옳은 겁니다. 기억, 지료지급은 지상권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박스 풀 때는 옳은 거니까 기억 틀렸죠? 그럼 기억 빨리 싹 지워요. 5번 지우고 2번 지우고 그 다음 니은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니은 맞았네요. 그럼 니은 있는 거 어디예요? 2개 남았죠? 그럼 디귿 볼 필요 없는데 일단 디귿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료 취납 중 토지소유권 양도되면 양도전을 통산 합산해서 2년이 이르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됩니다. 리을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해도 무상이라 애초에 임료이익이 없죠. 그래서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답니다. 정답이 3번이 나오죠. 자, 지금까지 일반 약정 지상권 공부했고 잠시 후에 법정 지상권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